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1학기 때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1에 이어서 이번 학기 2학기 때는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학기 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했었죠. 그때 2학기 때 2를 하면서 코스프로 2급 파이썬 자격증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투 과정에서 자격증을 시도하겠는데요. 이미 어떠한 자격증인지 공부를 해보셨고, 그리고 시험도 응시해 보셨고, 합격 또한 해보셨던 분이므로 이 자바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출발점에서 수업 소개하고,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거는 1학기 때도 이미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코스프로 2급 자격 시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수업 목표, 진행 방향을 이해하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코스프로 2급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사전 이해도 조사라는 것은 제가 한글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답안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학기에서 원 과목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가 지원하는 객체 지향적 특성, GUI, 멀티스레드, 그다음에 유틸리티 패키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제가 그 수업 목표를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코스프로 2급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게 더 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봤던 걸 잠시 떠올리다 보면 문제지는 지금 자바나 C나 C++나 또는 파이썬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법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저장 구조, 즉 자료 구조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없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많이 이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반복문이라든지 문법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자바는 클래스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바가 파이썬보다는 더 그 문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파이썬의 경우에는 변수를 둘 때 인트형 변수, 스트링형 변수, 원래 스트링은 타입이 아니죠. 예,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수형 변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이 말은 정수를 저장했던 공간에 글씨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그 공간에 실수도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기준들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파이썬 자격증을 획득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비대면 수업한다고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저 또한 15주 수업 완성할 때까지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1학기 때처럼 어, 그 상황을 지켜봐서, 그 코로나의 그 상황이 퍼지는 정도를 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정책을 또 지켜보면서 학교 측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공지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 방향을 계속 지시를 하겠는데요. 이게 동영상 강의는 비대면, 그리고 대면 수업,
또는 이게 이대로 너무 힘들다 싶으면 비대면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고 직접 학생들의 코딩 실력을 좀 봐야겠고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다 싶을 때는 제가 화상 강의를 같이 참여하는 회의 방식이죠. 줌을 이용해서 화상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과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고요. 과제는 예전처럼 팀 과제가 아니라 개별 과제 위주로만 이렇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는 매주 과제가 부여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말시험은 코스프로 2급 자격시험의 결과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이번에도 모두 코스프로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차별 그 강의 계획 내용은 강의 계획서를 보다 자세하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시부터는 저희가 그 자바의 기본 문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바 수업이 자바 수업이 익숙하지 않고 또 1학기 때 진행은 했었으나 문법이 다 기억나지 않고 뭐 또 자신이 없어요. 이러한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법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제가 문법을 언급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때 나오는 이슈되는 함수, 제 스타일 아시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번에도 같이 잘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그 코스 프로라는 제목을 가진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교재가 없어서 제가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에 올려놓은 것은 1학기 때 우리 교재로 사용했던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 문법이라든지 참고하고 싶은 문법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YBM IT URL을 제가 적어놨는데 YBM IT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들이 MOS, 코스프로가 있는 걸 예전에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접수도 했었고 그리고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은 그 자격증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격증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합격 확인서라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접수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같이 수업했던 분들이라 이렇게 대면 수업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을 거고요. 제 소개는 이걸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64비트 기반인지 32비트 기반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속성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라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도 되고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이란 것도 컴퓨터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그 속성을 본다거나 또 시스템을 선택해서 이렇게 램의 크기 그리고 윈도우즈의 버전 그리고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운영체제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각 시스템의 그 32비트 기반, 64비트 기반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1학기 교재에서는 8버전을 가지고 언급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64비트 기반 12버전을 LMS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이게 그 zip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푼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DK라는 것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개발한다? 그러면 JDK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에서 자바로 개발할 수 있는데 밑바탕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가봤을 때 그 안에 자바라는 폴더가 있다. 그러면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바라는 폴더가 없다. 그러면 설치된 JDK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자바라는 폴더가 확인이 돼서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JDK의 버전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버전이 8 이상 있다. 그러면 뭐 설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JDK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 설치를 새로 하셨다면 이 패스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환경 변수라고 해서 환경 변수 안에 패스에서 추가해서 그래서 시스템 변수 중에서 패스 변수를 편집해서 그 안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인데요. 개발 환경이란 것은 환경 보호를 합시다 이런 환경이 아니고, 근데 용어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할 때 용어 자체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용어 정리를 해보자면 툴 그리고 environmen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과정만, 즉 설계도만 그려낸다거나 이렇게 한 과정만 지원하는 것을 보통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내고 코딩도 하고 번역도 하고 또 뭐 디버깅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등등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전체적인 것들을 관여를 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environ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 비주얼 C++는 우리가 시험 보는 사이트 아까 URL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비주얼 C++ 에디터를 이렇게 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익숙하게 이렇게 사용했던 이클립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그 불러와진 문제를 수정하거나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에디터를 쓰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우리가 연습할 때 필요한 에디터는 평상시에 공부했던 익숙한 에디터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다운 받으시는데 이제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따라서 받으시고요. 제가 이클립스 자바 2018 9번 2018 그래서 뭐 윈 32 버전 64 아니 그러니까 윈 32를 빼고 64비트 기반짜리를 제가 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파일 그대로 해서 학습 그리고 LMS 사이트 그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이 갖고 계신 다른 이클립스 쓰셔도 되는데 없는 분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설치라기보다는 압축을 풀면 되겠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파일이 zip 파일로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압축을 푸세요. 그리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생기겠죠? 그 폴더 안에 eclipse.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자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유형을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으면서 이클립스가 써지겠죠? 자, 잠깐 제가 이 창을 내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 즉 파일 탐색기라도 하는 제 탐색기를 띄웠는데요. 저는 파일 확장자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HWP 한글 파일이구나, 또 PPTX 프레젠테이션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유형에 가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유형이 써지고요. 한글 파일의 경우에는 한글 오피스 한컴 오피스 한글 2014 문서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여기에 보기 메뉴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파일 확장명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확장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이게 파일 확장자가 보여서 좀 더 편하게 파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이제 로고 화면이 나타나고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본인이 편하게 뭐 시작 메뉴에서 실행시켜도 되겠고, 참 복사를 했잖아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올라가다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압축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EX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 EX 파일을 바로가기 만들어서 바탕화면이나 작업해 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이거는 런치 화면인데요. 이것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디에 저장될 건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그게 달라진다고 하면 그때마다 브라우저를 눌러서 해당 폴더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 보이시죠? Use this as the default and do not ask again. 이걸 체크하시면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그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다시는 이렇게 작업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런치를 누르면 그 폴더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면 나오면 이게 X 버튼 눌러서 웰컴 그거는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이 편리하도록 설정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따라서 설정을 해 보십시오. 자, 폰트를 변경한다거나 글씨 크기를 변동한다거나, 저는 글씨 크기를 좀 키워놓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필요하면 그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클립스 다 사용해 봤겠지만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제가 이클립스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버전이 여러분은 준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이 화면이 런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어디로 저장하겠다. 그게 선택해도 되고요. 저는 이게 기본으로 런치 잡힌 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썼던 그 작업했던 파일들이 잔뜩 보이네요. 제 파일들을 다 닫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클로즈 올 해서 다 닫고, 지금 제가 잡았던 그 폴더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있든 없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화면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눌러서 New라는 곳에 가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데 아까 처음에 런치했던 그 폴더 안으로 저장되겠죠? 제가 EXX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네임은 반드시 뭐 대문자로 시작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들어가도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프로그램을 각각 필요한 요소들을 몽땅 저장하고 있는 커다란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폴더 이름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피니쉬.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이 떠 있고요. 이 XX를 제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XX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XX를 펼치면 SRC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곳은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에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 열고 자바 JDK 버전도 써질 겁니다. 저는 자바 SE 9라고 써 있네요. 9 버전인가 봐요. 그리고 이 EXS 그걸 펼쳐서 라이브러리를 오므리고 src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자바 클래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하고 자바의 클래스.
자,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이 확장자가 뭐뭐좀 자바라고 끝나는 자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임을 줄 때 이제 조금 조심할 것은 일단 소스 폴더가 어딘지 확인하시고요. 자, EXX 안에 src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추가하는 클래스는 자바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확장자가. 그 자바 파일이 여러분이 만든 그 EXX라는 프로젝트 안에 src.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여러분이 런처하고 들어왔던 그 폴더에 있겠죠. 자, 네임을 줄 때는 앞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 처음에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표준 출력으로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를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가 헬로라고 헬로 HELLO 자, 헬로라고 자바 클래스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퍼블릭으로 놔뒀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했습니다. 즉 메인 함수를 만들어주는 그 메인 함수 만들 때 제일 첫 줄에 쓸 수 있는 게 좀 조합이 많다 보니 빠뜨릴 수도 있고 오타가 날 수도 있어서 그걸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전환식게 같이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 EXX 안에 그리고 헬로우라는 퍼블릭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앞부 밑에서 메인을 체크했더니 이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데 여기 그 헬로라는 클래스가 집합기호가 열리면서 닫히는 것까지가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 안에서는 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를 가지면서 이러이러한 동작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로 들어왔어요. 자, 메인 함수 안에서 들여쓰기 이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화면에 안녕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프린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바는 시스템, 즉 내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쓸 줄 시스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 분류되어 있는 밖으로 나가는 출력이라는 뜻으로 아웃.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함수들이 떠야지 안 그러면 오타가 있거나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P자를 입력하는 순간 P자를 입력하는 순간 P자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이 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프린트 뭐 불리언 타입이다, 캐릭터 타입이다, 이걸 프로토타입이라 하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실수가 좀 적어지는 거죠. 제가 글씨를 쓸 거라 프린트 하고 나서 처음에 글씨를 선택하지 않고도 뭐 글씨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안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빨간 X 나왔던 것은 문장이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X가 나왔던 거고요. 이거 오류일까 생각하지 말고 타이핑을 해보았을 때 딱 그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면 좋은 거고 LMS에 있으면 다시 읽어서 어디가 잘못된지를 보셔야겠죠. 자, 실행은 위에 단계 아이콘들 중에서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그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우 자바 이걸 실행하는 거 맞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창이 떠서 화면에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보시면 그 콘솔이라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걸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짜기보다는 완성하는 문제일지라도 파일에서 불러와서 빈 공간을 전체를 완성하는 문제잖아요. 자, 파이썬 때 시험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일은 없죠. 자,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봤던 이클립스 화면이고 여기에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띄어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파일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src 폴더 안에서 자바 클래스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바 문법에 맞게 타이핑을 하신 후 실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클립스 실행은 압축을 풀었던 그 폴더 안에 보면 eclipse.exe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실행 파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제일 처음에 실행하면 런치를 한다고 했죠. 런치라는 것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내가 작업한 이 파이썬 파일을 어느 곳에 저장할 것인가 그것도 꽤 많이,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지금 여기는 뭐 쿡 잡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런치를 누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걸 다시는 질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체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메뉴에서 New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이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관여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세팅을 지금 1.8 버전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저 같은 경우는 1.9 버전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선택해주면 이거는 여러분이 JDK가 많이 깔렸다는 보장 하에서 많이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바로 피니시 하도록 하겠고, 자, 왼쪽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src에서 new 눌러서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클래스는 뭐뭐 자바로 저장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름, 자, 프로젝트 소스 그 프로젝트 이름은 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메인 함수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죠. 이번에는 프로젝트 내보내기. 자, 이것은 USB로 저장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학교에서 실습했던 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그때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내보내기 할 때 그 기존 폴더 형식으로 내보내도 되고, 그리고 실행하는 파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러너블로 내보내기도 되죠. 자, 코스 프로는 저랑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코스 자격증도 있고 모스 자격증도 있죠. 제가 아래쪽에 URL 적어놨는데 여기 가보면 코스, 모스, 코스 프로 이렇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모두 그 모스 같은 경우는 이 YBM IT가 대행하는 자격증이 되겠고, 코스와 코스 프로는 YBM IT의 자체개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코딩 스페셜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이 있고요. 코스 프로에서 프로자가 빠진 코스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이 붙는 게 좀 고급적이긴 한데, 이게 파이썬, C++, C++, 자바, 이렇게 네 가지 언어에 대해서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2급을 보십시오. 1급하고 2급하고 3급이 모두 60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점은 1000점이에요. 만점은 1000점이에요. 1000점. 그리고 3급이나 보면 완성 5개, 부분 5개 되는데 이 완성이라는 문제의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1, 2급만 살펴보면 완성 문제 3개, 완성 문제 2개예요. 그리고 좀 난이도는 약간,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것은 테스트 스테이지를 포함한 어떤 완성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의 그 메인 부분에 여러분이 그 요구 분석에 맞도록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구 분석이 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기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부분이라는 것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전체를 하진 않지만 이게 어렵지 않았던가요? 자,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잘못된 문제를 고르기라든지, 그래서 잘 고치라고, 그리고 괄호 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부분 문제가 되겠고요. 이 자바에서는 부분 문제가 더 이렇게 엄격한 문법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정기시험 일정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지금 8월 달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만 있는데 1급만 본대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12월 13일 날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13일이라 하면 일요일이고요. 자, 여기 일요일이죠. 근데 이 전 토요일 날 이미 시험을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이제 그 전 토요일까지 다 끝나요.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는데도 일요일 날 우리는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 처리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가 시험이 없으니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빨리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험의 장점은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적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접수 기간이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보기 이틀 전에도 접수는 받아줬긴 했어요. 근데 그 전주 말고 대전이라든지 또는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게 편해요. 이런 분들은 시험장을 그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주 컴퓨터 학원에서 시험 센터를 가지고 있고 시험을 볼 건데 후에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첫날 접수하는 날부터 그 전주 컴퓨터 학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다시 문의해서 접수 가능하도록 해드릴 테니 여러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스코어 리포트. 이거는 시험이 끝나면 그 성적표처럼 몇 점, 몇 점, 몇 점에서 총 몇 점에서 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검정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2급이다 보니 3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비는 2,000원. 그래서 이 자격증은 따로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근데 무한정 기다리면서 왜 자격증을 안 줄까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내 그 정보, 즉 여기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본인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의 문제를 나누다 보면 이거는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데요. 설계하고 이거를 이해하면서, 즉 요구 조건을 이해를 해서 또 분석을 해서 실제 문법에 맞게 옮기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를 떠올리다 보면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한참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좀 요구사항이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따지면 이렇게 뭐 별로 복잡한 건 없을 텐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을 분석할 때 뭐 안녕하세요를 출력하시오 이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2 더하기 3은 무엇인지 물어본 거 이런 것이 아니라서 실제 그 실생활과 접목해서 어떠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풀 수 있었던 거 그걸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현 같은 경우는 실제 문법을 알아서 이제 코딩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 코스 프로는 유효 기간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겠죠. 그나저나 이제 본인이 진행하다가 다른 언어를 보고 싶으면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다시 응시하시면 됩니다. 합격 후 자격증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 가서 코스프로 성적 및 자격 신청 이런 내용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결제를 하시면 자격증이 한 일주일 이내로 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2에서 4주 정도 소모됩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좀 진짜 늦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디다요. 그래서 이 자격증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잊어먹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자, 응시 후 합격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강제로 종료를 했든 또는 시간이 모자라는데 50분이 되면 저절로 시스템이 닫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종료함과 동시에 그리고 시간이 50분이 됨과 동시에 종료됐을 때 그때 그 결과 리포트, 성적 리포트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합격, 불합격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업 목표도 알아봤고 그리고 JDK 설치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클립스 설치하시라는 거, 이거 설명 좀 드렸습니다. 또한 그 코스프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읽어볼 기회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1주차에부터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거나 이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 정도 끝내고요. 자, 과제가 나갑니다. 그 과제는 LMS에 공지해 놨으니까요. 꼭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비대면 수업을 가면서 내는 과제는 어려운 과제를 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즉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 자바 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